내 이름은 정세월드. 도쿄 12년차 누가 봐도 여행객 1인. 지금은 큐슈 구마모토로 오늘 이곳을 떠날 건데 지금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으니 좋은 소식은 구름이 있어 오늘 여행 덥지 않을 것 같단 거고 나쁜 소식은 구름이 많아 오늘 종일 비가 예보되어 있다는 결국 비 올 거란 소리. 아직은 안 내리지만 100% 온다니 미리 우산 하나 사들고 여행을 시작하는 현재 시간 아침 7시 14분. 오늘 갈 곳은 바다를 건너가야 해서 배를 타야 하니까 어디 보자 일단 구마모토 항에 가면 되겠지. 당장 소나기라도 쏟아질 듯한 하늘을 뾰로통 보다 보니 도착했다. 구마모토 페리 터미널. 그런데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일본 오버투어리즘 어쩌고 하는 뉴스는 다른 세상 이야기구나. 사실 배들이 다 결항인가 살짝 쫄았으나 정상 운행 중이라 티켓부터 사놓고 뭐하지? 우산 살 때 비상식량으로 사둔 삼각김밥이나 먹으며 시간을 때워본다. 배를 탈 거긴 하지만 사실 섬에 가는 건 아니고 시마바라반도라는 곳에 갈 예정인데 구마모토에서 버스를 타면 삥 돌아가야 하니까 배를 타고 바로 가려는 작전이다. 실은 겨우 30분 타는 거라 통통 배에는 심하고 여튼 작은 배겠지 싶었는데 뭐지 이 쇼와시대 감성의 넓은 객실은. 유명 관광지였으면 추가 요금 받거나 자리 쟁탈전이 치열했겠지만 다른 세상 이야기지 뭐. 아니 근데 무슨 30분 타는데 카페까지 있네. 일찍 일어나 졸렸는데 마침 잘 됐다. 30분은 은근 길어서 한강 유람선이라도 탄 양 여유도 즐기고 갈매기 대신 파닥파닥 가판대에서 바닷바람 쐬며 놀다 보니 어느덧 화산으로 생긴 반도 시마바라에 도착했다. 완전 한가하지만 바쁜 사람인 척 1등으로 내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본 지방도시의 어딘가 어설픈 한국어가 귀여운 걸까?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보이는 이국적인 열대나무들 구경하며 오늘도 뚜벅뚜벅 뚜벅이 버스 여행을 시작한다. 수백 년 전 시마바라는 신기하게도 주민 상당수가 기독교를 믿었으니 이 지역 영주가 앞장서 개종을 하고 종교를 전파한 결과인데 반세기도 안 지나 모든 게 바뀌어버렸다. 새 영주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세금을 올려 주민들을 압박했고 16세 소년 지도자 아마쿠사 시로를 중심으로 3만 7천 명의 민중이 모여 시마바라의 심장 시마바라 성으로 쳐들어갔으니 일본 역사상 유일무이 최대 규모의 민중항쟁으로 불리는 시마바라의 난이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 성의 함락은 실패하고 화들짝 놀라 전국에서 모여든 막부군 20만 명의 포위, 반란을 일으킨 3만 7천 명 전원이 전멸을 당했음은 물론 두려움을 느낀 막부는 세국 정치를 강화하고 전국적인 기독교 금지령을 선포했으니 일본 역사의 한복판이 한때 이곳이었구나 싶다. 하지만 700에 넣지만큼은 안 궁금한 사람. 최상층 전망대는 살짝 궁금했지만 비 때문에 뭐가 보이겠어? 패스하자. 다음으로 가볼 곳은 저쪽 도보 10분 거리로. 요즘엔 거의 안 남았지만 원래 일본 성 옆에는 사무라이들이 모여 살았는데 성에 가까울수록 상급 사무라이였고 이렇게 10분쯤 떨어진 곳엔 하급 사무라이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다. 시마바라는 사무라이 거주촌을 이렇게 구역제로 보존, 관리하고 있어 와봤는데 딱히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고 고즈넉한 옛 산책길이었다.
특이했던 건 당시부터 있던 예스로가 눈에 띄게 맑다는 건데, 어디 보자 SNS 보면 이렇게 하던데 이 안에도 하나의 세상이 있구만. 대부분이 오랜 시간 증축을 거듭하며 아직까지 사람들이 사는 것 같고, 그중 한 집 정도가 옛 모습으로 개방되어 있어 들어가 봤다. 지역 영주와 독대를 하던 관직의 나름 잘 살던 사람의 집이라는데, 돛대고 돛담배고 일본의 옛집들은 한겨울에 이거 하나로 어떻게 버텨냈지? 재와 연기도 엄청 날렸다던데, 온돌의 민족답게 볼 때마다 항상 그런 거만 궁금하다. 옛 생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 재밌게 구경하다가 문득 이 넓은 공간에 혼자 있는 게 살짝 싸해서 후다닥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본다. 그나저나 삼각김밥 하나로 오전을 버텼더니 배가 사르르 고픈 게 뭘 좀 먹어야겠다. 다시 시마바라의 난으로 돌아와 시민군 37,000은 막부를 상대로 약 4개월을 버티는데, 생존을 위해 떡과 야채, 건조된 음식들을 전부 솥에 넣고 끓여 먹기 시작했으니 이 음식을 구존이라 하여 아직까지 이 식당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지역 제일의 식당이라 엄청 넓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 오늘은 안 하는구나 절망했지만, 그냥 손님이 없는 거였구나. 가장 기본 메뉴는 1300엔인데 이것도 충분하겠지만, 솔직히 언제 또 오겠어 싶어 2800엔 가장 비싼 세트로 시켜본다. 그리고 우리들의 여행 친구 맥주는 오늘따라 생맥주보다 병맥주가 땡기는 게 왜 그런 날도 있지 않은가. 구존이는 담백한 해산물 떡국 같은 맛으로 맛을 기대했다기보단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만나러 온 곳이었지만, 도쿄나 다른 지역에서 팔아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꽤나 괜찮았으니 시마바라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들러보자. 배 빵빵 두들기며 산책하는 길. 사실 시마바라 반도 여행의 중심은 뒤에 있는 운젠 화산으로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 중 하나이며 일본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산이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은 1991년 6월 화산은 예측보다 큰 대폭발을 일으키고 100km가 넘는 속도로 쏟아져 내린 화쇄류가 반도 남쪽을 덮어 주민, 학자, 기자, 소방대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켰고, 일본 정부는 자연의 무서움을 기억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보존하기로 한다. 사실 지금 걷는 이 땅조차도 예전보다 몇 미터는 올라와 있는 건데, 원래의 모습이 어땠냐면 바로 이랬으니, 지붕 아래는 전부 300에서 400도 고온의 화쇄류에 파묻혀 버린 건데, 어떤 곳인지 알고 왔음에 불구하고 직접 보니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추가적인 파손을 막기 위해 일부 구역은 대형 구조물을 세워 보존하고 있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이 놀라움과 공포 그 자체인데, 이 마을이 사고 전엔 이렇게 평화로웠다니.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100배 아니 200만 배 가지고 이 모든 악의 근원 운젠산을 만나러 한번 가볼까?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젠산 만나러 가는 길. 논밭만 있고 휑하니 아무것도 나무 한 그루 집 한 채 없네 생각하며 걷는데, 아, 여기가 딱 화산이 전부 쓸어버린 마을 위구나 생각하니 좀 오싹해졌다. 마냥 걸어갈 순 없어 화산행 버스 정류장에 하염없이 앉아서 30분쯤 기다렸을까 버스가 오길래 냅다 탑승한다. 사실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운제는 수백 년 역사의 유명 온천지대로
오늘은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많은 국내외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오, 내리자마자 꼬릿꼬릿 유황 냄새 엄청나네. 일본에서 운제는 그냥 온천으로 안 불리고 운젠지옥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딱히 설명이 필요 없으니 풍경 자체가 유황이 끓는 활화산 지옥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하는 지옥 산책길이 있으니 가볍게 걸어보려는데 산책길을 따라 평소에는 볼 수 없는 크고 작은 지옥들이 있어. SF 영화 속 외계 횡성여행을 온 어린아이라도 됐냐 두리번 구경했지만 초반에 경이로움이 사라지자 슬슬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운젠지옥은 실제로 누군가의 지옥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다시 시마바라 이야기로 돌아와 극도로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마바라 번의 번주는 이곳 운젠지옥을 기독교인들의 고문과 처형 장소로 사용했고 지금도 지옥의 언덕 위엔 이들을 기리는 십자가 추모비가 그 날을 잊지 말라 하고 있으니 나 또한 그날을 가슴에 담아간다. 일본 온천에 오면 잊지 말아야 할 1위는 과연 뭘까? 그건 뭐니뭐니 해도 삶은 계란으로 계란 2개에 사이다까지 포함해 500엔이면 아주 합리적인 가격 설정이군. 일본 양계업계의 희망 정세월드 오늘은 큐슈의 양계장에 일조한다. 온천지대다 보니 바닥이 뜨끈뜨끈해서 주변엔 늘어진 고양이들이 많이 보이지만 고양이를 만지거나 먹을 걸 주지 말라는 문구가 곳곳에 보여. 차마 만지지는 못하고 눈으로만 한 마리 한 마리 만끽한다. 운젠의 역사는 일본 관광산업의 역사로 이곳이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던 건 물론 1800년대부터는 상하이 부자들의 여름 휴양지로 급부상하는데 아니 무슨 뜬금없이 상하이? 라고 하시겠지만 여름마다 끔찍한 더위와 습도에 괴로워하던 상하이 부자들 귀에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으니 바다 건너 운젠이라는 곳이 여름에도 시원하고 피서지로 완벽하대. 이때부터 상하이의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여름이면 몇 주씩 운젠에 휴가를 오는 붐이 불었고 전기 선박 노선까지 활발한 운항을 시작한다. 사람이 모이자 다음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고급 온천, 호텔들이 줄지어 건설되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1934년 개업한 운젠 관광호텔로 서양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스위스 고급 산장 인테리어를 채용, 일본의 산업문화재, 유형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아 규슈 전체에서 유일한 일본 클래식 호텔 멤버가 된다. 정세월드 몇 없는 취미 중 하나가 전국 9개 있는 클래식 호텔 구경 가보기인 사람. 9곳을 다 가면 1박 숙박권을, 4곳을 가면 식사권을 주는데 3곳을 가봤고 이번이 4번째라 식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만 뭐 여튼 큐슈 관광산업의 산 역사 운젠 관광호텔은 어떤지 볼까? 첫 인상은 90년을 넘긴 만큼 세련되기보단 중후한 느낌이었으나 앤틱한 걸 좋아해 문제는 아니었고 클래식 호텔의 접객 서비스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스위스 산장 같은 건 당연히 가본 적이 없어 비교는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1930년대 여기 온 서양 사람들은 대단히 만족했을 것 같다. 아니, 화장실에 이 공주님 왕자님 욕조는 뭐람? 저 뒤에 물때 청소는 어떻게 하려나 걱정이나 잠시 하다가 피곤해서 일단 좀 쉬어야겠다. 아 근데 여기 그냥 호텔이 아니라 온천 호텔이었지. 피로회복은 역시 온천이지 깨달음을 얻어.
몸이나 푹 담그고 와야겠다. 신사답게 신사용으로 입장. 운 좋게 사람 한 명 없이 텅텅 비었는데 조개 껍데기 무늬의 천장이 예뻤고 귀여운 노천탕도 있어 딱 좋았다. 이열치열도 아니고 여름에 무슨 온천이래 싶었지만 날씨가 살짝 쌀쌀하니 피서지 맞구나. 맞아. 들어가기 전에 뭐 재밌는 거라도 있나 둘러보는데 90년 전 개업 당시부터 써오던 식기, 문구 각종 비품들이 있어 구경하던 중 눈길을 끈 건 1930년대 호텔 팜플렛이었으니 여름에도 23도를 거의 넘지 않아요 라는 홍보 문구와 테니스 치고 골프 치며 놀던 당시의 시대상, 찾아오는 법이 큐슈에서 오는 법, 도쿄에서 오는 법, 상하이에서 오는 법, 세 개인 게 역시 흥미로웠다. 오, 일본의 일반적인 온천 호텔은 탁구대가 국룰인데 여긴 포켓볼장이 있네. 포켓볼은 대학교 졸업하고 안 쳐봤는데 쳐볼까 잠시 고민했으나 혼자 치면 좀 그렇겠지. 다음에 친구랑 와서 쳐봐야지. 의외로 호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간은 도서관으로 셜록 홈즈가 앉아서 책 읽고 있을 듯한 앤틱한 분위기가 딱 마음에 들었다. 어디 보자. 어찌 읽어보고 싶은 책이 하나도 없. 어라, 이건 전설의 만화책 고르고 13.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재를 이어오며 세계 최다 단행본 기록을 갱신 중인 낭만의 만화책을 가져다 두다니 호텔이 역시 뭘 좀 아는구나. 잘 쉬고 방에 들어와 다시 누워서 다시 좀 쉰다. 전화도 TV도 없던 100여 년 전 영국과 일부 유럽의 호텔들은 손님들에게 저녁 시간이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 징을 쳤다는데 세상에 내 말로만 들었지 이걸 또 여기서 보네. 나는 보통 호텔 저녁밥은 비싸서 거의 안 먹지만 여유가 되는 한 클래식 호텔에서는 최대한 먹어보려 하는데 당시 지어진 호텔들이 가장 힘을 주고 호텔을 과시하던 공간이 다이닝 룸이라 아는 건 없지만 그 공간에서 머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다. 아니 한 모금 샷. 음식은 무슨 프랑스 코스 요리라는데 그 초등학생 입맛이라 돈가스를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지만 언제 또 이런 걸 먹겠어. 야무지게 버터 한 가루 한 조각까지 싹싹 발라 먹으며 1936년 주 상해 영국 대사관에서 여름 휴가 온 브라운 씨의 기분을 느껴보았다. 그렇게 방에 돌아와 간단히 정리하고 빨리 잠들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아니 한 거라곤 밥 먹고 잔 거밖에 없건만 뱃속에 또 거지가 들었나 출출해 다시 밥 먹으러 간다. 아침은 양식과 일식 중에 고를 수 있어서 아시안 사람 밥심, 탄수화물심이지 일식으로 선택. 특별한 건 없지만 깔끔하니 맛있게 먹었다. 이제는 체크아웃 시간.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후쿠오카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그러나 생소한 시마바라 반도. 붐비지 않으며 새롭게 배우고 생각할 것이 있는 이색적인 여행지를 찾는 분들께 이곳 운제는 또 어떨지 가볍게 제안 드려보며 오늘의 여행, 오늘의 산책은 여기까지.